여러분 제가 어제 그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뭐 즐겨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게 됐어요, 잠깐. 그리고 나서 이제 채널을 돌렸는데 어 돌싱글즈라는 또 프로그램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연속으로 두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나는 솔로 거기 참가하신 분들은 뭐랄까 그 톡톡 튀는 그 개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좀 이렇게 긴장감도 있고 밝은 분위기도 내기도 하는데, 이 돌싱글즈에 나온 그 참가자분들은 굉장히 진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갔다 오니까, 한번 사람이 갔다 오니까 이게 진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로 분들은 사실 갔다 온 경험이 없으니까 뭐랄까 분위기가 좀 더 밝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좀 느끼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사실 여러분과 뭐 축하 파티를 할 수는 없지만 축하의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 폭락장을 경험했다가 여기까지, 정말 저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올 줄은 알았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탈출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달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서 눌렸을 때 이 공포를 극복하면서 매수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돌싱글즈처럼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으면 좀 진지해지는 거죠.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인생 가치관에 대한 존중까지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식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주식도 이 하락장을 경험한다라는 건 우리가 말로는 들을 수 있죠. 하락장 하면 장난 아니야, 계좌가 뭐 30%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경험하니까 어때요? 예, 상당히 공포스럽죠, 첫 번째로. 그리고 실제로 계좌가 이렇게 되니까 고통스럽고, 희망이라는 게 사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뉴스에서 악재를 보도하면서 밀어대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공포스러워서 이때 매도를 안 하고 버티긴 했지만, 저 역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요, 한 달 정도는 이제 매도세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매도세가 나왔다가 이제 한 달 정도가 진정이 되고 나면 그 뒤로 이제 3개월 안에 어떤 이제 흐름을 만들면서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항대 영역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살짝 뚫어줬지만 어쨌든 저항은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이라는 것도요, 지지선도 살짝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저항선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도 살짝 뚫었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오늘 약간 특이점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에코프로,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들이 지금 튀어 올라서 시장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뭐가 아직도 없다? 테마주는 아직도 없어요. 방산주가 오르긴 했는데 좀 애매하죠. 뭐 연속적으로 막 슈팅을 내는 것, 그런 그림도 아니고, 뭐 퍼스텍이라든지 뭐 한일 단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쫓아서 슈퍼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사람들이 막 열광할 만한 매수세를 자극시키는 게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없는데 시장이 그래도 올랐잖아요. 왜 올랐냐?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주도주.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오르면 시가총액이 커서 시장이 끌려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에코프로, 셀트리온, SK바사죠. 사실은 셀트리온과 SK바사와 그리고 어저께 게임주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어제 게임주 카카오게임이나 카카오페이나 얘네가 치고 올라주니까 어제 시장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바턴을 이어서 바이오주가 올라주니까 또 시장이 급등이 나왔어요. 바이오주가 힘이 더 세긴 하죠. 게임주도 만만치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던 바이오와 게임 섹터가 굉장히 깊게 눌렀잖아요. 제가 그 말씀 계속 말씀드렸죠. 게임주와 바이오주가 지금부터 기술 받는 가면 시장이 크게 오를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밀었는데 게임주와 바이오를 크게 올려서 시장을 다시 살려버리면 얘네가 털어버린 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섹터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저께만 해도 조금만 오르니까 시장이 어때요? 막 몇 프로씩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안 올리고 죽이고 있던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제 저항대에 도달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얘네의 수급을 쏴서 여기까지 올렸다라는 게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주일 정도만 랠리를 받아서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뚫고 900포인트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수급은 확정적이지도 않고 사실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뭐 어떤 걸로 또 이제 올리고 있는 거다? 코로나.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휴가 시즌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수급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었던 거기도 하고 SK바사도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재료라기보다 신작 출시라든지 또는 분기 실적 이런 걸로 살짝 올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재료까지는 아니겠죠. 이제 천천히 계속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해주는 그림은 되겠지만 이게 강한 슈팅을 쏘면서 그런 그림은 좀 어렵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좋지만 결론적으로 요지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그냥 기술 반등식으로 호가를 하나씩 올려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있어서 돈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갖고 세력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호재를 이용해서 수급을 빵 하고 쐈다라기보다 하나씩 그냥 천천히 올려주면서 가격을 저항대까지 올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트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코스닥 역시도요. 이 2위로 올라가려면 이 저항대에서 뭔 짓을 하긴 해야 돼요. 여기서 뭐 오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소화 물량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소화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네가 쓰는 방법이 있죠. 좋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갈 것처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물량을 다 소화하고 넘겨버리는 작전을 이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분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들이 얼만큼 사실 잔인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혹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셔서 손실을 보셨지만 그건 여러분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얘네가 유혹을 먼저 시작을 했고 언론을 동원해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얘네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유혹이 끝나고 나서 다 들어왔다 그때부터 박살이 내는 거죠. 회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봐주는 것도 없고 항상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아서 하는 거죠. 정상적인 회사도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얘네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한순간에 안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게 세력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버티신 여러분께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장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차분하고 진지하고 절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번에는 좀 피해를 보셨지만 다음에는 오히려 더 이걸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도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절치고 나가버리면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떻게 내가 버텼는지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름대로 힘들기도 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리고 지금은 원칙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여기서 저항이니까 또 오버 슈팅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일단은 현금화하는 거에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오면 현금화 해야 된다고요. 변치 않았습니다. 그 포지션은요. 시장은 어차피 좋아지려면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더 옆으로 가던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뭐 러시아 악재라든지 또는 뭐 금리 인상 악재라든지 이런 게 다 해소가 되고 나서 실적 바탕으로 올라가면 다이렉트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군사적으로도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오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력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지금 시점부터 또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